자, 우선 진입법기를 여기 뭐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따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이해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가했을 테고, 자 예를 들어 그냥 접선으로 하고, 자, 체인을 사각일 때 하고, 자, 접선일 때 지금 닫혀 있을 때 하고는 샤프라는 기능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볼게요. 우선 내가 부분 체인으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빠져나가서 접선으로 빠져볼게요. 그러면 윤곽가공으로 부분 체인으로, 여기죠, 부분 체인으로. 자, 네, 이렇게 놓을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아래를 찍겠죠. 여기서 다음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찍을 겁니다. 확인. 공구에서 18 엔드밀, 동일하게 그냥 하시고요. 마이너스 5라고만 넣어줄게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끝라인에서 보통 공구가 지금 중앙에 이렇게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 지름보다 좀 더 빼잖아요. 6mm나 10mm 정도 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빠질 거다라고 하면 접하게 10mm 0 동일하게 공구 지름의 100%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보긴 확인. 여기서 여기까지가 10mm가 떨어진 거죠. 대충 이제 알겠죠? 접선, 법선은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고 확장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야, 나는 닫힌 윤곽을 하나를 잡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원이 말려. 이거는 이쪽에서 시작이 돼. 왜냐하면 샤프라는 기능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 다시 체인을 스타트 방향을 내가 이쪽으로 잡을까요? 이게 C의 방향으로 돌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위쪽 이렇게 체인을, 아이고 선택 취소. 체인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위쪽을 찍을 거예요. 화살표가 하나가 나오죠. 근데 이제 내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접선이잖아요. 에? 근데 얘는 샤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진입도, 자 진입은 한번 볼게요. 확인하고 재생성. 그러면 얘는 진입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입은 이쪽으로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밑으로. 근데 이게 원을 그려서 그래. 샤프일 때는 내가 이게 이 원이 없는 상태였으면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샤프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원래는 모서리를 잡으면 여기에 C가 있으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빠져나가고 끝날 건데, C를 잡지 않고 이걸 각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거 샤프를 끄게 되면, 꺼볼게요. 안함으로 하면 내 이론상과 동일할 거예요. 안함으로 하면 이렇게 돌겠죠. 아이고 샤프를 해도 저쪽으로 가네. 뭐가 이상하네. 잠깐만. 오버랩이 있어서 그러네. 오버랩을 끌게요. 오버랩이 있어. 오버랩이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나겠죠. 그죠?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중앙에서 시작을 하든지 끝 라인에서 원으로 빠지게 되면 돼요. 법선으로 원으로. 그럼 이렇게 빠지면 어차피 조금만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예를 들어 여기서 진입복귀해서 내가 이쪽에 끝 라인을 조금 더 가겠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여기를 원으로 빠져주시면 돼요. 접하게 진입할 때는 적선, 나갈 때는 5, 0 해볼게요. 여기를 샤프로 돼 있다고 하면 샤프.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겠죠. 어차피 이게 가공을 하고 다 끝 라인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사각형에서 이렇게 원으로 들어나가야 닿는 구간이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닫힌 도형에 대해서는 보통 중앙으로 진입을 이제는 해볼게요. 자, 내가 체인을 여기서 다시 한번 다 단면이 낫겠네요. 윤곽가고. 자, 내가 위에서부터 진입을 할 거예요. 이 중앙으로 갈 건데 우선은 여기서 진입을 할게요. 자, 여기 처음 잡는 도형의 왼쪽 시계 방향 하나. 확인. 공구를 스파이 엔드밀을 쓰고 링크에서 마이너스 5를 넣어주고 자, 여기에 보면 진입 뽑기. 지금 이 옵션에서 그냥 원으로 들어가 볼게요. 0 6 90도에 6파이 6이 반경이 6인 그럼 6mm가 떨어져 들어가겠죠? 한 바퀴를 돌 거예요. 6 6. 자, 보면 반경이 6을 90도의 원을 그리고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버랩을 볼 거예요. 확인 한번 보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로 지금 여기서 닿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0 돌고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샤프 때문에. 자, 내가 시작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옵션에 파라메타에 여기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 뽑기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닫혀있는 도형에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을 때는 시작과 종료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닫혀있으면 내가 처음 잡는 도형의 중간으로 진입을 하겠다 라는 옵션이에요. 확인. 누르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5화를 그리고 6화를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서 끝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의문이 드냐? 이제 중복이 되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고 나간 자리에 자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 한 2mm나 1mm 정도의 오버랩 겹치는 구간을 만들어 주게 돼요. 그때는 당연히 여기에 진입 뽑기 파라메타에 여기 오버랩이라는 구간에다가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항상 숫자가 들어 있어도 돼요. 보통은 모든 윤곽 내측을 가공하거나 외측을 가서 중복을 하는 구간엔 보통 겹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열려 있을 때는 얘가 허용이 안 돼요. 안 먹어요. 열려 있는 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냥 2라는 숫자를 넣어 두셔도 돼요. 넣어 주시면 돼. 그럼 닫혀 있는 도형만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갔다가 여기서 2mm를 더 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겹치는 구간을 만들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만큼.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외곽을 황삭을 뭐 하고 중삭을 하고 정삭은 2바퀴 이상은 돌리잖아요. 밀리니까 무조건 직각이 안 나오던가 한 바퀴 끝내주면 안 돼요. 보통 하나 두 바퀴는 돌아야 직각도 나오고 겹치는 구간에 대한 자국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바퀴는 돌리셔야 돼요. 정삭으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오버랩. 이거는 이제 닫혀 있는 도형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다음에 이 간섭 요소 체크라는 건 원을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리미나 시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50파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자, 도형 원은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 정면 이걸 대칭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모든 캠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오른쪽에 중앙이 시작 체인이에요. 예? 만약에 얘를 대칭으로 뒤집었다 그러면 반대쪽이 될 거예요. 반대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그라미를 잡는데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위를 찍냐 아래를 찍냐에 따라 요렇게 돌 거냐 요렇게 돌 거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경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기준으로 위쪽을 찍으면 이렇게 돌을 거란 말이에요. 자, 윤곽 가공해서 여기 기준으로 위에, 체인은 여기. 공구 18 엔드면 절삭 파라메타 다 그대로 놓고, 뭐 진입복귀도 그냥 그대로 놓을게요. 링크도 -5만 넣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복귀에서 접하게라는 숫자를 넣고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접하게는 뭐죠? 탄젠트, 그죠? 연장이 되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이 원은 탄젠트를 하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얘는 부드럽게 연결이, 이 끝나는 구간으로 여기가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여기 진입이 이렇게 돼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자, 탄젠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의 탄젠트한 턴 확인. 그러면 여기서 이미 아이고, 지금 왜 이쪽으로 가냐? 잠깐 볼게요. 왜 이쪽으로 가냐면 파라메타에 여기 닫힌 요도 중간점, 닫혀있는 도형의 반대 중간 위치니까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빼고 경로를 보면 이렇게 과절삭이 일어나겠죠. 접선으로 요렇게, 그죠? 과절삭이 연장, 이게 탄젠트니까. 자, 그럼 얘를 과절삭이 안 나려면 법선으로 들어가야겠죠. 법선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버랩하고 빠져나와야겠죠. 근데 자, 이 상태가 여기에 있는 옵션 중에 간섭 체크라는 옵션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게 이 원에 닫혀있는 형태의 중복이 돼서 파먹는 구간, 도형을 체인이 잡은 파먹는 구간의 진입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이렇게 해서 경로를 돌리면 들어갈 때 안 파먹었죠. 근데 들어갈 때 왼 땅에 헤딩을 하긴 해요. 여기서, 예? 여기 파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미 과절삭이에요. 반대쪽에 돌고 돌잖아요. 잘라버리죠. 중복이 돼서. 이 간섭 체크라는 게. 근데 차라리 이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 파먹네? 하고 좀 조절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차라리 간섭 체크는 빼주시고 눈으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주시고, 내가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측을 가공을 할 때는 당연히 이쪽에서 들어와서 시계 방향으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간섭 없죠. 근데 내측이기 때문에 법선이나 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원으로 넣게 되면 2나 3을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법선으로 내가 한 5mm 떨어지겠다 하시면 V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원을 넣으셔도 돼요. 공구부하 때문에 나는 원으로 진입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요걸 빼고, 이건 추가를 빼고, 법선도 똑같은데 뭐 육아를 넣다, 6을 넣든지 뭐 이렇게 해주시면, 큰 알만 들어가지만 않으면, 이 반경보다 큰 알만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6mm 떨어진 원을 그리고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보통 원일 때는 원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뭐 서클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까 점 하나 찍는 거 점하고 점체인 들어가는 거 한번 보셨죠? 그걸 한번 해보시려면 다시 도형에 들어가
전체 다시 점 파라메 점으로 가운데 중심을 하나 찍어주고, 아이고 선택 취소, 여기 잘못 찍었어. 중심에다가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도형을 하나 걸어주시면 돼요. 점이 먼저. 점을 찍고 체인을 첫 번째 잡는 도형이 위쪽으로 해야 내경이잖아요. 하고 옵션 점 체인이 먼저 가고 체인이 나중에 확인. 진입 복귀에 여기에서 옵션으로 그냥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진입점으로 진입을 하고 복귀할 때, 복귀는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점으로 들어와서 끝나고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아니 뭐 나머지는 링크를 굳이 여러분들이 쓰실 일은 별로 없긴 한데, 예제를 링크를 보면 제가 나머지는 제가 보기만 하셔도 되고, 윤곽에서 제가 체인을 잘못 눌렀어요. 윤곽에서 체인을 제가 단일 체인으로 이렇게 걸었다. 나머지 것들은 옵션이 확인 한번 보고 그냥 교재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진입 놓고 진입 복귀에서 제가 램프라는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0 쓰실 일이 별로 없어서 접하게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10mm의 라인을 가는데, 높이가 램프의 높이가 5mm가 되겠다 라고 하고, 가공 깊이를 제가 -5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보면 정면으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쓰실 일이 별로 없어요. 요렇게 가는데, 지금 여기가 요렇게 틀어보면 내가 5mm의 구간을 이렇게 10mm의 거리를 테이프로 내려오면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D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일은 없어서 굳이 여기를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0mm,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5mm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거 진입 복귀해서 이 두 구간을 넣었던 거고요. 만약에 원을 그린다라고 하면 원에도 있어요. 원에도 마찬가지로 반경을 10을 그리는데 180도의 원을 그릴게요. 180도의 원을 5mm가 뜬 5mm를 높이를 원을 그리면서 헬리컬 반경 40 반원을 그리면서 진입을 할 거예요. 볼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10에 180도에 5mm라고 하면 이건 빼고요. 하게 되면 (180대) 원을 5mm를 이렇게 내려가면서 원을 그리면서 내리는 거죠. 헬리컬.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2D를 가공하면서 이걸 굳이 쓸 일은 별로 전혀 없으실 거예요. 없으실 거지만 대충 있으니까 대충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우선 내용은 들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는 진입복귀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요. 우선은 다른 거 먼저 얘기를 하고 또다시 이제 강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차피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지금 하다 말은 지금 깊이 가공, 측면 가공보다도 우선 요거에 대해서 내용을 우선 하고 넘어가요. 가공 깊이, 재료 상단, 진입 높이, 이송 높이, 안전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 관련값과 절대값은, 이 관련값이라는 거는 모델링이 있을 경우에 모델링을 찍고 모델링의 수정해됨에 따라 높이가 변경이 되는, 증분은 커브가 있는 위치, 절삭을 하고 네, 우선 해보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새 파일 하나 열까요? 열고 하나 시작을 할게요. 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보기 편하기 위해서.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2D니까 그냥 100의 100짜리 하나 가운데다가 그리고, 얘를 좀 밑으로 내려줄게요. 화면을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밑으로 좀 내릴게요. 이동, 평행 이동.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선택을 하고 이동, 평행 이동으로 Z를 20mm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30mm 내릴게요. 30mm. 이동. 자, 적용 한번 눌러놓고요. 다시 한번 V를 누를게요. 그냥 완료고 위에다가 다시 오른쪽 평면으로 돌아와. 위에다가 다시 한번 너비를, 이 높이를 바꿔야 되나? 80, 잠깐만, 80이면 20mm, 80으로 바꿀게요. 잠깐만, 80 위에로 10mm 티가 안 나니까 60으로 바꿀게요. 하고 가운데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레벨에 가서 2번으로 바꿔주시고, 레벨에 가서 숫자 2번이라고 써주세요. 네. 자, 그릴게요. 솔리드에 잠깐, 왜냐면 내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따라 하시고, 어차피 관련값도 있고 솔리드 모델을 찍는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는 간단하게 그릴게요. 솔리드에 돌출, 요거 밑에 하단에 있는 체인을 잡고요. 아이고, 선택 취소. 요거 체인을 잡고요. 엔터. 위로 15mm 올릴게요. V. 적용을 누르고 또 잡아야 되니까 적용을 누를까요?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체인 위에 걸 잡으세요. 엔터. 그리고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 만약에 방향이 안 맞으면 여기를 밑으로 내려오게끔 하고 보스 추가를 넣어주세요. 내가 이 기존 바디에 얘를 더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하고 V를 눌러주세요.
하게 할게요. 오늘 뭐 솔리드만 있어도 상관 솔리드 체인으로 잡아도 되고요. 이상 네네네. 자 다시 요거 있죠? 이 상태 있죠? 지웠어요. 선택하고 지워버렸어요. 솔리드에 돌출해 밑에 체인 잡고 엔터 위로 15mm 바디 생성 15mm V 나 확인.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를 체인을 잡고 엔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지 방향 전환 키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스 추가. 얘에다가 얘를 더할 거다. 추가 V. 안 되나요? 안 되면 제가 가보고요. 조금 화면을 돌리고 보셔야. 틀리니까. 레터로 돼 있는 선반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인이 하나 갔다 보니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라고 나오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우선 머신에서 밀링으로 들어오시고요. 가공 경로에 밀링 머신에서 밀링에 환악인이라고 들어오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소재를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3D 상태에서 3D가 굳이 없어도 2D에 있는 커브만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재료를 내가 만약에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를 크게 원래 그려 놓으셔도 거기까지 인식이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숫자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처음 여기 재료 정의는 들어가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른 후에 공구 설정이라는 창까지 옵션을 선택을 클릭을 하세요. 공작물 설정. 모델링이 있지 않고 커브만 있는 상태에서도 상관이 없고, 지금 우리는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Z가 표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운딩 사각 동그라미보다는 그냥 여기 바운딩 박스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릭을 하고 모델을 잡던지 커브를 수동이라고 보이는 전체에 대한, 내가 화면상에 보이는 전체에 대한 모델링의 사이즈나 스케치의 사이즈를 하시던지, 그냥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누르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 안에 들어간 형태를 완료를 눌러보면 사각형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평면상의 사각형이 나올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이즈를 플러스 얼마, 뭐 플러스 20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100에 100으로 쓸 거니까 그냥 100으로 놓을게요. 100에 여기 몇 T더라? 30T죠? 30이라고 넣으면
이렇게 100에 100에 30짜리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브가 입체적으로 있는 상태고, 그냥 이 30을 안 넣더라도 처음에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서 ESC 한번 눌렀어요. 바운딩 박스에서 여기만 3D로 돼 있다면, 3D로 체크가 돼 있다면 모델링과 커브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긁어주기만 하면 Z까지도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우선은 제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각형이 V를 누르면 소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공작물 설정에 대한 사각형이 V 한번 눌러줄게. 나중에 또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그냥 했던 것 뿐이고, 우선 입체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얘는 2D 커브고 얘는 솔리드예요. 자, 2D 커브로만 우선 작업을 해보면,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단일 체인으로, 자, 요쪽은 와이어프레임, 요건 솔리드 체인이에요. 두 가지가 지금 다 활성화를 할 수, 이렇게 솔리드로 체인을 잡을 거냐, 와이어프레임으로 잡을 거냐. 와이어프레임으로 먼저 잡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거를 가공을 할 건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할 거야. 여기도 가공을 할 거야. 자, 여기서 가공을 할 건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공할 거야. 확인. 공구에서 18 플랫 세공구 생성, 평엔드밀. 더 넣을까요? 우선 놔두죠. 넣을게요. 이송 속도 2000에 2500에, 절삭 이송 속도 2500에, 회전 여기 3000에, 회전수 뭐 1800에, 8000 놓을게요.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면서, 데이터를 낸 걸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엔드밀. 그러면 공구보드랑 이게 다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는 그대로 둘 거고요. 진입 뽑기도 그냥 10mm 빠지는데 그냥 놔둘게요. 접선 10mm. 자, 우선 처음에 링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링크에서 안전 높이와, 이쪽은 위에는 무시하고요. 우선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위에는 무시하고 안전 높이와 이송 높이가 있어요. 안전 높이와 이송 높이는, 안전 높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과 끝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이예요. 자, 처음에 출력이 내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켜져 있을 때, 얘와 안전 높이와 이송 높이 두 가지가 다 켜져 있으면 안전 높이는 안전 높이대로, 이송 높이는 이송 높이대로 돼요. 근데 안전 높이만 살아있든 이송 높이가 살아있으면 걔가 안전 높이가 되고 걔가 이송 높이가 돼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전 높이, 자, 절대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숫자로 원점으로부터 30mm 뜬 지점까지 절대값으로 하겠다. 30mm. 자, 30mm. 자, 이송 높이.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갈 때는 10mm 떠서 이송을 하겠다. 하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5mm 넣을까? 15mm. 절대값으로 우선 숫자를 넣어볼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안전 높이를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꼭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만 얘가 적용이 되고, 얘가 적용이 안 되면 무조건 안전 높이로 떠서 이송을 해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눌러보면 처음에 절삭을 할 때 30mm죠. 여기 밑에 하단에
30mm라고 나올 겁니다. 30mm. 가공을 하고 절삭을 하고 그리고 떠요. 그 다음에 뜰 때는 10mm만큼만 떠요. 10mm. 그 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가서 내려서 절삭을 하고 30까지 뜨겠죠. 그리고 지공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가 볼게요. 자, 우선 여기부터 설명을 하죠. 자, 이건 스핀들 아까 우리 입력한 값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회전수. 그죠? 아까 우리가 공구 이 부분이죠. 그죠? 스핀들 회전수 M3 시계 방향으로 돌 거다. M3 돌고 그다음에 여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안전 높이. 아까 30이라고 넣었죠? 처음에 내가 공작물로부터 처음에 내가 대충 확인할 수 있는 높이. 처음과 끝의 높이. 그쵸? 높이. 그 다음에 지공 1 3mm까지는 급속 이송. 이게 재료 상단으로부터 3mm라는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 재료 상단. 재료가 0인 면을 기준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높이가 증분으로 3mm 뜬 지점부터. 예? 여기서부터 지공 1. 거기까지는 급속 이송이에요. 3mm 뜬 지점부터. 절대값 증분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거 다 고쳐볼 거예요. 고쳐보면서 잡아볼 거예요. 자, 지공 1로 아까 내려갈 때의 속도. 지공 1로에 내려갈 때의 속도 2500은 이건 절삭하는 속도가 아니라 Z축 이송 속도. 그죠? 복귀 속도는 안 나올 거예요. 절삭을 하고 뜰 때 그냥 급속 이송으로 나갈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지금 들어갔어. 절삭할 때의 속도 X50 요거 있죠? G01 그죠? 절삭할 때의 속도. 그 다음에 떠서 이송할 때의 속도. 이송할 때 Z 10mm까지 뜨고 그 다음에 Z 내려가고 2000 절삭 그 다음에 Z G0으로 이송.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도형의 정의에 들어갔던 이 복귀 속도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진입하고 나올 때 뭐가 뭐 좀 위험하다 아니면 이 공구를 뭔가를 뭐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던가 뭐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복귀 속도가 나왔으면 좋겠어 할 때는 이 바깥쪽 메뉴 창에 이 공구가 있는 창이 아니라 바깥쪽 메뉴 창에서 요거를 급속 이송을 해제해 주세요. 그럼 요게 적용이 되죠. 그럼 지공이 안 나오고 떠서 갈 때 네, 요게 한번 출력이 나가게 되겠죠. 절삭 15mm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Z 증분이 있어서 절삭한 데서 3mm까지 지공이 출력이 나가는 거야. 증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바꾸면 아마 3mm까지 올라가겠죠. 절대로 증분이 이게 저기 때문에 재료 상단 때문에 재료 상단이 아니라 이송 높이 때문에 여기 진입 높이가 3인데 절삭한 후에 증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절삭. 근데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바꿔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간 김에 공구 쪽에 요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공구를 요건 급속이송으로 나가는데 요거를 찍으면 이게 이제 공구 안에서 적용된 내용이 나가요. 이 공구 안에서 적용된 절삭과 조건. 근데 내가 같은 공구를 여러 개 쓰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부위만 PD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공구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같은 공구를 쓰고 있지만 내가 이 안에 바깥쪽에서는 뭐 내가 1500을 바꾸던 하면 여러 개를 쓰고 있지만 이 툴 패스 하나만 피드가 바뀌는 거야. 바깥쪽에서 요쪽 라인에서 써주셔야 돼요. 내가 그 대신 다시 공구를 찍으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이게 옵션이 환경 설정에 시작 종료의 가공 경로 창에
이송속도 고정이 처음에 인스톨하게 되면 요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공구를 찍어도 아무리 안 돌아가요. 네? 그래서 얘가 무조건 해제가 돼 있는 상태여야 돼요. 이송속도 고정이 돼야 돼요. 하고 옛날에 쓰신 분들은 여기다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고정으로 해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데이터를 워낙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체크를 했고, 급속이송. 이 주성문은 이 처음에 출력이 나갈 때 공구에 대한 주기는 여기 나오죠. 주기는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주기는 처음에 출력이 나갈 때 볼게요. 50분이라 빨리 이것만 설명하고 밥 먹고 설명을 해야겠네. 여기 보면 처음에 공구 주기는 여기에요. 그죠? 공구 네임. 내가 이걸 이름을 다르게 쓰면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 바깥쪽에 있는 주성문은 뭘까요? 공구에 있는 주성문.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오퍼레이팅하고 프로그램 작업자하고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깊이를 체크를 하고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여기는 얼마고 이게 확인을 일일이 다 이 부분이 얼마고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주기에다가 여기다가 복사를 하나 했어요. 여기는 내가 숫자를 정확히 고쳐볼게요. 그러면 20을 당연히 최고하고 최저는 포스팅 할 때 나오는데 이 부위가 마이너스 20 dp 20이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점 이게 내가 주기 쓰고 싶은 주기가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클램프 풀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러면 가공 중에 그거야 뭐 당연히 수동 입력에서 표시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중간에 주석을 넣고 싶을 때는 이 바깥쪽에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 공구 설정의 주성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중간에 여기는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